우리 지역 민선 8기가 문을 열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곳곳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죠. 특히 이곳은 땅에서 얻은 보물 천마, 그리고 자연이 주는 선물 반딧불이, 또 태권도인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민선 8기 전북의 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전북톡 이 사람 오늘은요, 무주군 황인홍 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무주 군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 무주군을 이끌어갈 46대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네, 군수님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재선의 무소속 군수에게 많은 표를 줬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군수님의 그동안 행보와 또 군정 성과를 봤을 것 같은데요. 민선 7기가 큰 동력이 됐을 것 같은데 좀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이제 설립 사업을 정부 이제 공약에 포함시키고 또 타당성 조사 3억 용역비를 문체부 예산에서 이제 반영시켜서 기재부로 지금 제출돼서 기재부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을 우선으로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농산물 안전기금을 100억도 조성을 하고 또 임용권 제도도 지금 시행한 것과 해서 무주사랑 상품권을 유통 판매하고 또 복합문화도서관도 이제 착공을 해서 우리가 무주 군립요양병원 설립 추진과 또 남대천 경관정성 주전 사업 등 또 벼육묘 지원 사업과 반값 농기계 지원 또 적산 사고의 봉안 행렬 사업 등 이래서 적산산성의 또 복원을 위한 종합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꼽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8기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군수님이 민선 8기 취임사에서요, 공평하게 누리는 모두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무주 군민 남녀노소 누구나 형평에 맞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도 공급을 제대로 해주고 초고령인 지역사회 분위기와 또 대도시에 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을 고려해서 공공의료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임용 지원 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확대를 하고 또 저상버스 도입으로 인해서 장애인 이동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도 확대 지원할 건데요. 지금 현재는 뭐 다문화 가정은 뭐 한 48가구에서 한 180가정까지 이제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고. 네. 2023년도에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복합도서관과 또 우리가 이제 군립요양병원 또한 우리 국민의 삶과 질의 만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걱정 없이 여가를 즐기고 또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합문화도서관 또 군립요양병 운영에도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계획 중에서도 이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게 눈에 띕니다. 공약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무주군의 물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생활용수는 뭐 특히 식수는 없어서는 안 될 이제 무엇보다 건강과 생명이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또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최근 3년간에 우리가 무주 군간대 정수장별 원수 수질 조사 또 분석한 결과 우리 무주군 상수원 보호국의 수질 관리 계획 보고서를 보면은 무주와 무풍, 설천, 구천동 지역에는 안성 지역과 안성 치수장의 수질은 매우 좋고 또 등급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내 모든 정수장은 물론 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급수에 관련 시설 상태 또한 상시 확인하고 관리해서 무주 군민 모두가 1급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대로 이 깨끗한 물, 또 안전한 물,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이제 우리 무주 국민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군수님, 지금 무주군에는 6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무주,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분안면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읍면에 대해서도 또 특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요? 네. 육교면 특성에 맞춘 이제 개발로 경쟁력을 좀 키워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교면 고루 좀 발전을 하고 또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주업은 생활,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등 모든 부분에서 무주군의 중심이지만 거주 인구를 제외한 유동 인구는 우리 반딧불 축제나 산골 영화제 때나 아니면 다른 관광지에서 왔다가 잠시 거쳐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체류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향로산 산림복합문화 단지와 또 남대천 주변 경강도 조성을 해서 무주업의 매력을 배가로 시킬 생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천마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안성면은 치령개혁과 또 우리 관광 자원화 사업을 완성을 해서 역량을 좀 키우고 또 태권도원을 품은 설천면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태권도의 고장임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고랭지 이제 무풍면에서는 여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스마트팜을 비롯한 산림 기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산림 경영 단지도 조성하고 적상면에서는 적산산성 종합정비를 분안면에서는 금강변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파크 골프장도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무주군 하면 태권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이제 필요한 타당성 연구 영역 3억입니다. 저 영역비가. 그리고 문체부 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기재부로 가서 기재부 제출돼서 지금 심의 중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비 3억 원이 정부 안에서 최종 반영될 경우 중앙부처와 우리 지자체가 역할 분담을 같이 해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종식 종목을 향한 일본 가라데나 중국 우슈 등의 거센 도전도 이제 차단하면서 새로운 해외 시장 이제 공략과 우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 정부 공약으로도 반드시 뭐 방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충실히 이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정치권을 상대로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진행하고 반드시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 사관학교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무주의 태권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좀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태권도는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품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와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가 모두 가능한 전 세계의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입니다. 그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고요. 태권도원이 판을이라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실인 셈이죠. 그래서 함께 효과도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들어선다면은 전 세계 태권도 보급은 물론 우리 수련생들은 종주국 방문을 유도해서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는 효과, 또 국가 전략 산업과 상품화를 통한 우리 일자리 창업의 기회를 창출의 효과를 그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으로서는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무주에서는 각종 태권도 대회가 계속해서 또 열리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5박 6일간 일정으로 해서 개최되는 이제 26일 날 막을 내렸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앞서서 제8회 이제 태권도연맹 국제 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3회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세계 태권도 국제 융합 이제 컨퍼런스 등 세 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태권도의 고장 무주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무주에는요, 이 태권도뿐만 아니라 좀 가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민선 8기 관광 무주를 위해서 지금 좀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무주는 유구한 역사와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또 깨끗한 환경 또 그리고 국기 태권도의 태권도와 태권도원 또 반딧불이와 반딧불 축제 그리고 스키, 골프, 산악자전거 또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의 이를 토대로 해서 태권시티 무주를 또 완성도 하고 또 무주의 옛 명성을 되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무주를 살아있는 역사의 학습장으로도 하고 사계절 경기 훈련이 가능한 스포츠 관광지로도 만들어서 무주 국민이 즐겁고 우리나라 국민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문화 관광을 이룩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날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주 관광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도 좀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 참 군수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선 8기에는 또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까요? 예,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좀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과 농공단지 등을 조성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또 신혼부부와 청장년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지원도 또 할 예정이고요. 또 무주사랑 상품권도 연 400억 원 급여를 확대해서 발행해서 상가도 살리고 가게 경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LPG망 구축 사업은 생활비 부담을 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도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과 청년 소상공인 안정기금 적립, 또 농민 수당 확대, 또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또 이 기후 변화와 대응을 위한 신소득 장목도 육성해서 농특산물 유통 판매 체계를 강화해서 무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요, 아마 정부 예산 확보가 참 필수적일 겁니다. 어떤 계획 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수시로 이제 뭐 도청은 물론이고 우리 해당 부처와 또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설득하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20년 동안 이제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 또 민선 7기 4년 동안 잘 맺어놓은 중앙정부인지 부처 또 태권도의 인맥 큰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선 7기 때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 노력도 꾸준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년간 확보한 이제 국도비가 5,999억 원이나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본 예산도 4,635억인데 2019년도에 비해서 989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의지해서 무주 살리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무주군과 진안군이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함께 건립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협력하고 있다고요. 네네. 현재 우리 진안군과 이제 함께 광역 전처리 시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장 처리장이 이제 현재 한계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소각시설 설치가 이제 산재적인 대응에 이제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진안군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을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국비 50%를 지금 지급받을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서 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군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진안군뿐만 아니라 이 장수군과는 둘레길 조성을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네. 덕유산 둘레길인데 덕유산 주변으로 무주와 이제 창수를 비롯해서 또 경상남도에 거창과 함양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15개면의 숲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뭐 이제 투입해서 이제 숲길을 이제 신규 개설을 비롯해서 노면과 우리 부대 시설 등 또 기존 숲길을 정비해서 우리가 둘레길 안내 시설, 정비, 안내판까지 다 해서 편의 시설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업은 기본 계획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대로 2023년 상반기에 내년에 착수해서 내년 2024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들이 좀 힘을 모아서 더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참 그런데 요즘에요, 이 어느 지자체든 이 부분 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좀 어떤가요? 네, 일할 사람은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일손은 구할 수도 없고 또 지난 2년간 정말 방을만 동동 구르던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뭐 저 대민전도 좀 많이 하고 했지만은 이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5천원 농가나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역부족이죠. 네, 이런 상황에 이제 무주군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 274농가에 1130명이 투입된 것은 이제 상태인데 그래서 네. 농가형은 36농가에 95명을 입국해서 지금 하고 있고 네팔에서 25명과 수시 입국해서 이제 베트남의 결혼 이민자 가족 70명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들은 농사 현장에서 우리 수박 숨고르기를 한다든지 또 블루베리 복분자 수확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지난번에 사과 알속기와 또 사과 요새 입작업이 또 한참입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 등 인삼 또 수확 또 딸기 동화도 등 시설원의 작업도 진행 중인데 오는 11월 달까지 농가에게 필요한 일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7월 달에는 베트남에서 하여튼 뭐 한 50여 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고 뭐 일손이 필요한 대로 신속하게 배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관련돼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인력 운영이나 관리 전반적인 것을 군하고 농협이 같이 하니까 안심을 하고 또 근로자들이 제법 일도 잘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5개월 동안의 이제 고정임금과 숙박시설 관리 또 인력 관리를 모두 농가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을 이용하면은 굴에서 예산과 정산, 평가 등의 행정 지원을 농협이 농가 일손 공급과 근로자 급여 지급 등을 모두 이제 진행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편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비롯한 펜션 등지에서 숙식을 하니까 또 안전도 하고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으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공공임 외에도 또 농가가 직접 또 운영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계절 근로자에 대한 또 교통비와 또 간식비, 또 항공료, 또 관리 인건비, 또 임상병리 검사료, 또 공항 인솔 차량비, 화재 감지기를 비롯한 또 소화기 설치비까지 해서 계절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상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에도 근로자가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이제 휴일과 연장 근로를 실시하면은 또 기준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업에게만 투입이 되는 근로자인 만큼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정도 문제점이 되고 또 외국인은 6개월 이상이나 국내에 머물 때만 건강보험을 지역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농작업 중 다쳐도 제대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업 일정과 기상 여건 등을 발생하는 유인력
또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근 이제 지역과도 교류, 정부가 지원이 있다면은 개선 여지가 좀 충분하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이제 3년 만에 다문화 가족의 고향 나들이 사업이 다시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예, 고향 나들이 사업은 한국에서 정착한 이제 결혼 이민자들에게 우리 모국 방문하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인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를 정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총 125세대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친정 나들이 고향을 다녀왔고요. 또 이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난 2년간 사업 추진을 못하다가 올해 지금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총 12세대가 이제 가구당 500만 원 정도를 해서 항공료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는 확대는 민선 8기 이제 공약이기도 한데 그래서 4년 동안 48가구 된 대상을 한 80가정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군수님 오늘 민선 8기 계획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무주군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지난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확연한 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일상에서 지속되나 싶을 정도로 무렵이라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그동안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니 앞으로도 더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민선 8기에도 안전을 더하고 소통을 더 채워서 건강한 무주를 이루겠습니다. 무주가 더 이상 낙후된 대명사 또 소멸 우려 지역이라는 멍해를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무주에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고 살맛나는 무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또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우리 26회 반딧불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무주 농수산물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무주군의 6개 읍면 모두 특성에 맞춘 개발로 경쟁력을 키우고 또 활력이 넘치는 무주군,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행복한 무주군이 되길 기대하면서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